자, 6월 13일 비트코인 시장 잠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금요일 날 쉬었는데 좀 굉장히 오래 쉰 것 같네요. 네, 오래 쉰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여러분들께 시장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우리가 6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락은 왔지만, 자,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사상 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좋게는 나오긴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안 좋은 건 맞는데 지금 조금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게 이거는 일시적일 뿐이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실리면서 오히려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지금 뭐 채권 금리도 가격이 떨어지고 좋은 신호들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 좋은 게 확실합니다. 안 좋긴 한데 다른 부분들이 또 좋게 지금 나온 것들이 있어서 시장이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예측을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네, 많이 어려운 시장이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앞서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을 해주긴 했지만 발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괜찮은 식으로 진행이 되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 훌륭하게 방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저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큰 패닉은 안 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거는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과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나 그리고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것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지금 여기에서 지지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지를 잡아주는 구간이 35,000불이거든요. 네, 35,000불에서 지지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지지 구간을 새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간이 예전에도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잘 해주고 잘 다져주고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우리 FOMC 회의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FOMC 회의가 나오잖아요. 좋은 그림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기준 뭐 금리 인상 이런 거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26일 날 이 포인트가 걱정할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에 발표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다음 시장이 상승으로 가는 이 길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구간이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자, 하나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FOMC까지 일단 대기, 채권 금리 주목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모든 시장이 6월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FOMC에서 발표를 하는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숨고르기를 계속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 전체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탐욕지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제보다는 이제 뭐 또 어제보다도 지금 더 떨어졌죠. 더 떨어지고 시장이 회복이 될까 하다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시장이 회복이 안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떤 것을 하냐,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FOMC 회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코인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 전체도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투자가 거래량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밑으로 빠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나온 발표가
안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나왔지만, 그런데 물가 급등에 대해서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연준이 기존 정책 기조가 일단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로금리, 금리 인상을 안 하고 테이퍼링을 이제 원래 생각했던 그 뒤에로 이번 연말 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맞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7, 8월에는 늦으면 9월쯤에는 이제 마지막 불장이 한번 오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죠. 지금 그림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올라가고 뭐 했지만 그냥 기존 정책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7, 8, 9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그 극양까지 조금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길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미국 국채금리는 최근에 1.45 수준으로 떨어졌다. 좋은 기사죠.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보면 기술주들이 최근 강세를 보였다. 이 기술주들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의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기술주, 여기에 말하는 이 기술주랑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랑 좀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 강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비트코인 같은 시장에도 오히려 좋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가 악재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는데도 물가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5% 올랐다고. 5% 상승률은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굉장히 상승은 많이 했지만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하겠다. 자산 매입으로 돈을 푸는 기준 정책을 2022년 3월까지 계속한다. 이렇게 자꾸 악재와 함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분명히 악재죠. 안 좋은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서 호재가 좀 많이 터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FOMC 회의 때 동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겠죠.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지만, 오히려 16일, 17일 FOMC 이제 발표가 나기 전에, 오히려 그 전에 매입을 하는 용기가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지금 사버려서 만약에 금리가 인상 안 되고 제로금리 유지하겠다, 동결시킨다, 테이퍼링은 안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또 그때부터 이제 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하락을 했을 때 리스크 감당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추세성이 변경이 되면은 진행을 하겠지만, 본인이 조금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FOMC 때 아마 기준금리 인상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고해서 본인이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게 업비트죠.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비트코인 시장 보면은 10일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했던 이 부분 전에 한번 하락을 해줬지만,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괜찮네 해가지고 바로 반등을 쳐주고 기존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 시장이 그렇게 크게 지금 뭐 많이 지금 흐트러진 시장이 아니거든. 많이 흐른 시장도 아닌데, 이제 중요한 건 포커스는 이거죠. 우리가 이번에 업비트가 갑자기 유의 종목 지정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자꾸 이래요. 아니, 대표님 그거 뭐 폐지 안 된다면서요. 뭐 갑자기 이거 했잖아요. 뭐 이 찌라시가 맞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유의 종목을 지정을 한 거지 폐지가 된 거는 5개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 예전에 뭐 이제 돌아다니던 찌라시 있죠. 뭐 김치 코인의 80%가 이제 다 날아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지금 이거랑 다른 내용이거든요. 자, 보면은 자, 지금 이번에 상장 폐지가 된다. 원화 마켓에서 이제 폐지가 된다 하는 게 총 5개예요. 총 5개 암호화폐가 원화 마켓 페어를 제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로, 페이코인, 옵저버, 솔브케어, 퀴즈톡 이렇게 5개인데 자, 원화 마켓에서 상장이 이제 취소가 된다 해도 BTC 마켓에서는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찌라시처럼 했던 지금 만약에 이 유의 종목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들 전체가 만약에 지금 폐지가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 찌라시가 맞는 얘기겠지만 그게 아니죠. 지금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된 거는 해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조건 유의 종목 지정되면 이제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날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유의 종목 지정이 된다 해도 이게 나중에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폐지가 됐다가 다시 또 상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번에 특근법 때문에 업비트에서도 이제 발맞춰서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왜냐면 뭐 업비트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곳이기 때문에 국가가 뭐 이제 진행을 하면은 나라에서 진행을 하면 자기들도 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겠죠. 자, 그래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것들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 종목들 유의 종목에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려드리죠.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과 안 해도 되는 부분들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봅시다. 자, 지금 앞에 보면은 코모도 먼저 한번 볼게요. 코모도 있죠. 코모도 같은 경우에 거래량을 한번 거래소들을 보면은 자, 업비트가 30% 그리고 바이낸스가 있고 여기 지금 다른 거래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후오비는 얼마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곳들이 다른 곳이 있죠. 코모도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에드엑스도 한번 볼까요? 자, 에드엑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업비트가 비율이 많아요. 비율이 많지만 바이낸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스왑도 있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은 크게 그렇게 걱정을 하실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 중요한 거 이제 보면은 자, 이번에 상폐된 것들을 한번 볼까요? 자, 마로 한번 볼게요. 마로 같은 경우에 보이시죠? 업비트가 99.5%예요. 자, 이런 것들은 위험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게 업비트가 지금 99.5%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위험하고 자, 지금 이 위에 유의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거 보죠. 뭐 픽셀, 피카 볼까요? 자, 픽셀 같은 경우에도 자, 업비트가 99%, 코인은 뭐 0.2%뭐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들고 있다, 본인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다른 거래소에서도 거래량이 나오는 코인이라면 그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딴 거 하나만 더 볼까요? D마켓 한번 볼까요? DMT.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 물량이 많죠. 그럼 업비트가 만약에 상폐를 해버린다 하면은 이 코인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알 거예요. 이런 코인들은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위험해져요.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코모도나 이런 것처럼
거래량이 지금 유지가 다른 곳에서 된다. 물론 업비트가 가장 비율이 많겠지만 이렇게 바이낸스나 다른 곳에서도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코인이라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지만, 자, 일단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만약에 김치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들고 있었던 것들 보면은 아마 업비트에 거래량이 다 몰려 있는 코인들이 많겠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업비트가 좀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는 해요. 진작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걸 하고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시장 올라오니까 무더기로 뭐 상장시키고, 업비트 같은 경우에 상장되고 상장 폐지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좀 빨리빨리 뭐 상장시켰다가 다시 또 폐지시키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업비트를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 업비트 괜찮죠. 업비트 거래량 많이 몰려있고, 제가 웬만하면 전 빗썸을 썼던 이유들 중에서도 그거는 있어요. 업비트가 최근 시장에, 저는 이제 17년도부터 코인을 했으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상장시켰다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빨리 폐지가 되고 뭐 이러는 코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박하듯이 전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빗썸을 좀 썼던 건데, 자, 이번에 이제 유의 종목이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많이 지정이 됐고, 시장이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이 김치 코인들 상승을 많이 했던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여기 김치 코인들, 업비트에서만 주 거래가 되는 이 코인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거지, 시장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장은 아니니까. 아까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차트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이 부분 뭐 그렇게 무너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락이 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반등 빨리 치고 갔다라는 거는 시장이 지금 튼튼하게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다라는 거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여기 빨간색 보이는 지지선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여기 떨어지면은 1차로 한번 주우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떨어졌을 때 또 그때도 시장을 잘 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벌써 또 수익을 올리고 있죠. 하락장 때도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다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가장 관심 있게 많이 보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 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때, 제가 여기 이렇게 지지선을 잡아 드렸는 이유도 저번부터 이렇게 여기 잡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주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떨어졌잖아요. 여기 떨어져서 수익 낸 사람들은 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쳐줬고, 그렇게 지금 무너지는 시장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잘 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포커스 맞춰야 되는 거는 여기 FOMC 이 구간이 끝난다면 여기에서 아마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좀 더 드릴 건데, 저는 여기에서 투자를 더 진행을 할 겁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 제로 금리가 나온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오히려 여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는 있거든요. 자, 제가 6월달은 뭐라고 했죠? 6월달은 시장이 회복하는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주 큰 폭으로 회복은 못했지만 6월달에 상승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회복을 할 수 있는, 다질 수 있는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게 6월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남은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6월 17일 이 부분 좀 조심해서,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부터 해서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으니까, 만약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화폐들 같은 경우에도 유의 종목 지정됐다가 그냥 바로 폐지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리고 원화 상장에서만 빠지고 BTC 마켓에서는 또 움직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찌라시랑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폐지가 되는 거는 5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쓸 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반등이 나오는 구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 제가 픽으로 나갔던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람다는 그래서 람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갑자기 상승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길래 뭐지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건데 이런 거는 참 그렇죠. 네, 상장 뭐 이런 거 유의 종목 지정되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반등 쳐서 상승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 꾸준히 뭐 5%, 3%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상승률이 20%가 됐다. 그러면 괜찮지만 하루 아침에 갑자기 2, 30%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저는 최대한 빨리 수익 정리하라고 수익 났을 때 난 거잖아요. 수익 났을 때 팔아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 뒤에서는 다 얘기를 듣고 있고 뭐 이런 거 지정이 된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에 만약 포함이 된다 하시면 웬만하면은 업비트에만 거래량이 몰려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매도를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일단 맞추고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시장도 아니고 생각보다 반등도 빨리 와줬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포인트는 지금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그냥 잘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 밑으로 또 빠지고 내려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구간을 잘 다지고 있단 말이에요. 잘 다지고 있다라는 거는 좋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모양 자체가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서 나중에 크게 올라가던 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지금 기초 다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너지는 시장은 아닙니다. 아직 제가 말했던 것처럼 딱 7, 8월 늦으면 9월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많이 살릴 수 있는 투자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